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거대한 기획의 일부로서 전교조와 제휴하여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 또 홍익인간의 개념,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과목 간의 경계를 철폐하면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러면서 문화적인 리터러시, 이 리터러시라는 말은 문해력이라고 흔히 번역이 됩니다. 문화적 문해력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문화교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교육의 개념에서는 이 통합교육적 문제, 통합이라는 문제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목 간의 기존 경계를 없애고,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문화교육, 사회교육은 사회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탈경계, 탈중심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문화연대가 이런 교육의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2000년대 초의 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쯤 되면요, 이것이 유네스코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통합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통합교육의 대안으로서의 참신성이 강조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99년도에는요, 유네스코의 의장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호소라는 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호소문 안에서 유네스코의 의장,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호소문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에게 엄숙히 호소합니다. 예술교육, 시,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과 영화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예술교육을 학교 주기, 즉 유아원부터 중등교육의 마지막 해에 이르는 동안 의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법적 기준을 채택할 것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창의성과 창의적 작업을 자극하도록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워크숍에 미술가들, 음악가들, 시인들, 극작가들, 프로듀서들, 영화 연출가들, 배우들, 그리고 무용가들의 참여가 격려되어야만 합니다. 예술교육이 그것의 교육적 역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 이 교육적 역할을 최대한 완수하도록 나는 학교의 예술교사들에게 그들의 학교에 초청되는 예술가들과 협업할 것을 권합니다. 나는 과학과목, 기술과목, 공통과목, 문학과목, 그리고 예술과목들을 가르치는 것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모으고 작업할 것을 모든 과목의 교사들에게 권합니다. 이러한 간학문적 접근은 젊은 사람들이 세계의 보편적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이 1999년도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유네스코 의장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호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호소문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각 과목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 안에 예술적인 요소들이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연대 측의 또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건 의식하지 않고 있었건 간에 문화교육의 개념 또 통합교육의 개념을 주장함으로 해서 문화연대 측의 주장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문화연대 측은 자기네의 이러한 이상을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서 실천하려고, 실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발족하는 문화연대의 문화교육위원회는 대선 공약 개발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미 문화연대 측에서는 이 진보 노선의 대통령 후보의 진영과의 협력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미 소통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이후에 문화연대 측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보다 호소력을 가지고서 반영되고 경청되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문화교육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같이 마련되고 있었느냐 하면 그때까지 그것들이 만족스러울 만하게 준비되고 있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학교 현장에서 문화교육을 실현시킬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있고요. 전교조 측에서도 어떤 혼란 비슷한 것을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상이 앞서서 달려나가고 구체적인 실천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화교육의 개념과 기존의 예술 강사들이 실천하고 있던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이미 그 당시에도 2000년대 초기에도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문화연대의 문화사회연구소에서 제출한 지역 문화 기반 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16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교육, 인성교육, 은미체 교육의 균형 발달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교육체계의 이념을 통칭 문화예술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절이 드러내는 바는 이미 이 당시부터도 문화교육이라는 개념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리 가능하도록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현 선생이 지은 책 예술교육을 넘어서 10개의 문화고원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면요, 문화연대 측 인사들이 문화교육이라는 개념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거나 그 둘을 어떤 대립관계나 포함관계로 보지 않고 혼용하고 있거나 화해시키려 하고 있구나라는 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전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문화교육이라는 말, 예술교육이라는 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서로 같은 것을 함의하는 그러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래들을 몰라도 우리는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개념을 명확하게 형성하지 못하면 실천에 불편을 느끼거나 실천할 수 없거나 자신의 실천이 불만스럽거나 실천에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혹시 저 같은 심리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아니면 말고요. 이론이 없어도 실천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알베르 까미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자기 자신이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를 원하고자 하면서 기울였던 노력의 자취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